근데 저희가 이제 회계사 시험이 1차는 좀 객관식이고 2차는 이제 주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유형이 조금 다른데 2차 시험 끝나고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이 얼마 안 되잖아요. 기간이 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동차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 공부 비중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은지 합격자분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보통은 이제 그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1차 기간에 2차 준비를 꽤 많이 해요, 보통. 연습서. 1차 때 네. 이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에 시작했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보통은 1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좀 늦은 편이라서 그 2차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1차 때는 진짜 1차만 집중적으로 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넉넉하다면은 2차 준비를 중간에 조금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시간이 저처럼 없으신 분들은 그냥 1차에 집중하고 1차를 먼저 넘기고 난 다음에 2차 때 2차 준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회사님 같은 경우에는 1차 때는 2차를 아예 안 하고 100% 1차에만 네. 몰두를 하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일단 1차를 붙어야 2차를 볼 수 있는 그쵸. 기회가 있는 거죠. 내가 아직 저기 가지도 않았는데 나는 2차 공부를 하겠어. 이거는 너무 거만하다. 근데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회계랑 세법은 이제 1차, 2차 간극이 크지 않다 해서 연습서를 푸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근데 사실 기간이 좀 짧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2차에 그 재무 회계 연습서는 1차 기간 동안에 도전했었습니다. 연습서를? 네. 추천은 합니다. 이게 확실히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우셨어요? 그럴 때? 저는 재무관리가 제일 어려웠는데 재무관리가? 그 아까 재무관리 자신 있다 하시고 그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거를 시험장에서 느꼈어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첫 번째 동차 때 푸는데 여기 분명 봤던 건데 내가 기본이 진짜 부족하구나. 근데 일단 풀어보자 하고 그런 식으로 풀었는데 그렇게 푸니까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것 같았는데 하면은 떨어진다? 네, 그래서 그 유예 때 되게 유형별로 해서 이 유형에선 이걸 써야 되고 이 유형에선 이걸 써야 되고 나름대로 머릿속에 좀 그걸 그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그 좀 양쪽으로 딱 때려 박으니까 그것도 잘 되었고 그리고 또 되게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웠지만 그래서 기본을 다지는 게 되게 처음에 막 이렇게 막 풀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유예하다 보면 중요한지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왜 중요한지 알게 돼요? 야, 이게 유예생에 또 엄청난 꿀팁이 나왔습니다, 지금. 안 맞는 과목은 사실 양으로 밀어붙이면서 기본기를 열심히 해라. 그게 정답인 거네요. 혹시 뭐 어려웠던 과목이 있으셨나요? 저는 세법이요. 세법. 세법이 또 어려웠어요. 2차 때 세법이 그냥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게 심리적으로. 세법은 정말 양이 너무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고 매 공부하는 순간마다 내가 이걸 까먹었구나를 세법은 여러분 만드는 사람도 잘 몰라.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만드는 사람도 정확히 이거를 다 알지 못해. 그 정도로 양이 계속 방대하고 사실 계속 바뀌니까 사실. 그러니까 까먹고 다시 외우고를 반복하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까먹고 또 외우고 까먹고 또 외우고. 근데 제가 동차 때는 세법에 함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그 계산 구조 그대로 가져가는 거에 집중을 했는데 이 세법은 함정을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함정? 뭐 어떤 식으로 함정이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문제 공부할 때는 헷갈렸다, 실수라고 했던 것을 시험장에서 어차피 똑같이 반복하게 그렇게끔 함정을 출제를 하더라고요. 내가 약간 헷갈렸던 포인트들이 사실은 그게 원래 헷갈리는 거고 그걸 알고 함정들을 이렇게 지뢰를 하나씩 심어놓는 거야 이렇게. 정말 수험생들이 헷갈릴 만한 걸 정말 시험장에서 지뢰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차 때는 그냥 실수했다라고 넘어갔던 걸 유예 때는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잇에다가 진짜 다 적었어요. 야, 이게 정말 좋은 말이네요. 이게 수험생 때 실수다가 아니라 너는 모르는 거다. 이렇게 당신은 모르는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 그거 모르는 거야. 시험 때 그걸 똑같이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공부할 때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꿀팁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좀 각자의 메인 공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 이게 좀 특이한 방법이 조금 있을까요? 저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1차도 상법이 97.5점이었고 그 2차 때도 회계감사가 제일 잘 맞았었는데 공부하는 게 암기 과목을 할 때 그 매울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 앞글자로 유형화를 따라서 시켜놨었어요. 아, 그래서, 앞글자로?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목차만 봐도 아 이거 앞글자 뭐뭐뭐뭐 앞글자 뭐뭐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다 이제 약간 정리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앞글자를 펼치는 과정이 좀 어려운데 1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앞글자만 알고 있으면 사실 풀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2차 때는 그 앞글자를 이제 푸는 과정에서 키워드 그 단어에서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씩 하나씩 넓혀갔던 것 같아요. 와, 너 저 약간 방금 네. 소름 돋았어요. 그 천재 변호사 우영우에 보면 머릿속에서 책이 막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 같은 느낌 아니에요? 지금 펼친다는 게 실제 펼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펼치신다는 거죠. 그런 능력까지는 아직 없는데 그냥 그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맞아. 이거 나 지문을 읽었는데 틀렸어. 왜? 몰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실제 펼친다는 게 진짜 네. 머릿속에서 막 이 단어 짜작 하면 쭉 네. 펼쳐지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딱 그 목차를 보면 이거에 대한 앞글자는 뭐뭐뭐뭐 이거에 대한 앞글자는 뭐뭐뭐 이렇게 다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그런 네. 식으로. 그래서 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으로 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1차 때는 그거를 단어로 해놨다가 네. 2차 때는 그걸 어차피 문장으로 만들면 되니까. 네네네. 좋은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제일 잘 봤던 게 이번에 재무관리인데 재무관리. 그 제일 어렵다는 시험을 제일 잘 보셨어요. 그 재무관리가 아무래도 1차랑 2차 간에 갭이 좀 큰 과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약간 저는 그렇게 갭이 크다고 느끼지 않는 게 2차에서 오히려 1차가 기본을 얼마나 잘 쌓았느냐를 체크한다고 생각해요. 2차에서. 그래서 약간 물론 동차 때 떨어져서 유예를 했지만 유예 때 느낀 게 기본기를 하나하나 좀 탄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동차 때는 예제 쉬우니까 예제 그냥 답만 도출하고 넘어가서 이제 좀 더 어려운 연습서에 있는 어려운 문제에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기본에 집중해야 된다. 네. 특히 재무관리는 요번처럼 갑자기 어렵게 나오면 기본기가 얼마나 탄탄한지가 바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아예 관점을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난이하게 나오면 오히려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더 우월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조금 동차 때 어쨌든 그냥 실전에 있는 문제, 막 어려운 문제, 안 풀었던 문제를 풀려고 했었는데 유예 때는 이제 좀 더 유예제를 유형화해가지고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유형화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아주 꿀팁입니다. 공부방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조합해도 합격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정말 꿀팁 진짜 감사드리고. 최유계사님은 또 주로 어디서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1차 때는 혼자 해가지고 스터디 카페 주로 갔었는데 스터디 카페 이제 가다 보면은 이런 회계사 시험 같은 오랜 준비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맨날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앉거든요. 그런 스터디 카페 같은 데가 전 사실 스터디 카페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 옛날로 치면 좀 독서실 같은 건가요? 네, 독서실 같은 분위기인데 이제 좀 이렇게 막 책상 뚫려 있고 뚫려 있고 약간의 소음 정도는 그래도 좀 용인해주는 편이고 약간의 소음은 인정해주고. 네, 그런 느낌. 옛날 독서실에서는 막 펜 딸깍거리면은 막 포스트잇 붙어있고 이랬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스터디 카페. 거기는 뭐 공부를 추천을 하나요? 그 수험생분들한테? 이제 저처럼 혼자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스터디 카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이제 동기부여도 할 수 있고 혼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무력해지고 그런 감이 있는데 스터디 카페에서 하다 보면 그런 거 환기도 하고 네, 공부하는데 도움 많이 됐습니다.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가지거나 아니면 아예 못 가지거나의 시험인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뭔가 실패에 대한 불안이나 공부 자체에 대한 뭐 무력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나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여름 때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멘탈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밥도 같이 먹고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오늘 좀 어려운데? 오늘 배우는 거 좀 어려운데? 이런 말만 해도 좀 멘탈이 좀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메이트를 두고 그 공부를 하는 게
진짜 좀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멘탈적으로 되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저는 대신에 온라인 메이트로 저도 시간 관리하는 어플을 통해서 그 인터넷 말고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공유를 해서 그 스터디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좀 자극제가 됐던 것 같아요. 와, 저는 이거는 또 처음 듣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플에서, 시간관리 어플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카카오톡에 모여서 뭘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같이 그런 공부 메이트만 하는 거예요, 그게? 네, 자기의 와. 공부 시간을 올리는 거예요. 아, 올려서? 네, 저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기상 스터디도 있어요. 아, 기상 스터디? 네. 아, 몇 시 일어났다, 이렇게? 네, 몇 시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무조건 나가서 도서관 사진을 찍거나 아, 이렇게? 네. 한번 인증사진을? 네, 네. 그럼 그런 것도. 2장 찍어놓고 다음날 손을. 돌려받기. 이런 거. 요즘 타임스태프 어플이라 해가지고 아.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이제 오늘 날짜랑 시간이 떠 있어요. 야, 요즘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멘탈 관리를 하는군요. 저는 이제 앞선 회계사님들처럼 뭐 사람들이랑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공부 안 되는 날이면 진짜 일단 아무리 할 게 있어도 그냥 다 접고 그냥 밖으로 나갔어요. 아, 다 접고? 네, 어차피 오. 이걸 붙잡고 있어봐야 공부가 그날 잘 안 되거든요. 오. 멘탈이 나가버리면. 오. 그래가지고 그냥 다 접고 앞에 있는 개천가 같은 데 걸으면서 생각 정리 좀 하고 그렇게 멘탈 관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좀 수험 생활을 저희가 이제 오래 했잖아요. 좀 돌아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좀 이때 이랬으면은 내가 수험 기간을 조금 더 짧게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조금 덜 힘들었을 텐데, 조금 편안히 갔을 텐데, 이런 점이 있으면은 한 가지씩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동차 기간 때 그 약점 과목을 몰랐어요. 제 약점 과목을. 그러니까 뭐 남들 하는 것만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것도 풀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박을 가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모든 과목을 기본만 하면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기본이 네. 아까부터 강조되는 기본.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굳이 풀려 하지 말고, 그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유예생도 그걸 좀 나중에 풀거나 아니면 진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강박 가지지 않고 아예 모른다고 하면은 실전에서 봤을 때도 오케이, 너 다음에 풀게 하고 이제 뒤로 미룰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더 좋은, 더 짧은 수험 기간을 만드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서 네. 너무 어려운 문제만 네. 풀지 않으면 네. 오히려 더 좀 짧게 가져갈 수 네, 있다. 컴팩트하게 그걸 자주 반복. 그렇군요. 네.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꿀팁은 아닌데 제가 동차 때에서도 마찬가지로 1차 합격이라는 거에 좀 취해가지고 너무 급봉에 너무 취하면 안 된다. 아쉬웠던 건 급봉에 너무 취했다. 그래서 집중을 잘 못했어요. 2차 기간 때. 네, 다른 1차랑 유예 때랑 다르게 괜히 이제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그때 좀 들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1차 합격에 너무 취하면 1차를 다시 봐야 할 수도 있다. 야, 이거 명언인데요. 뽕에 취하면 그 뽕을 다시 맞으러 이제 갈 수도 있다. 그렇군요. 야, 이거는 진짜 또 팁이 좋네요, 이게. 사실 되게 짧게 합격하신 편이잖아요, 1차를. 그러니까 그 뽕을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무래도 남들보다 조금 3월이면은 그렇게 막 빨리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보통 1월에 시작하니까. 근데 이게 제가 3월에 시작한 게 이거를 해도 되나, 다른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3월에 시작했는데 막 결심이 서면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수험 기간에 최대한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조금 이제 고민하던 시기가 있으셨는데 차라리 할 거라고 결정했으면 빨리 진입을 해서 빨리빨리 하는 게 오히려 합격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고민 사실 많이 해봐도 똑같잖아요, 그게. 고민 많이 한다고 공부량이 줄어들진 않으니까 빨리 진입해서 이제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흰 수건 던지고 싶을 때 그 마음 하나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간 흰 셔츠를 입고 법인의 면접을 준비하시는 그런 미래가 그려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계단처럼 앞에 있는 걸 올라가다 보면은 순식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실력이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나아간다면 합격에 올라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노력과 함께 쉼없이 달려오셨을 텐데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 남은 기간 꾸준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합격하셔서 꼭 필드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